오늘장 첫 번째 특징주로는 SK하이닉스를 꼽아주셨는데요. 대표적인 또 대형주죠.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네. 오늘 장에서는 또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점에서 오늘장 특징주로 꼽아주셨나요? 조심하자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시장에서 시장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IT 업종에 대한 수급들이 좋지가 않아지고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뭡니까?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얘기를 좀 하죠. 이거는 설계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도 하고요. 패키징 해가지고 이걸 상품 판매까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들이 PC용 D램에서 지금 이제 모바일 D램 쪽으로 가고, 낸드 플래시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반도체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업체들이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키징 업체다라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이제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회로를 이제 여기다 이제 식각을 해놓고 이것을 잘라가지고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PCB에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화를 만드는 것들 또 검사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후공정 반도체 업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시그네틱스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리노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제 저거죠. 이제 검사하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이 있고요. 또 팹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파운드리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동부 하이텍이나 이런 것처럼 주문을 받아가지고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찍어주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블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어버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블러스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작은 업체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섹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후공정 업체나 아니면 패블러스 업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 대형주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수급의 변화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종목들은 코스닥의 수급들 영향을 받지만 외국인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1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좀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매도가 나왔고 동부하이텍도 이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뭐가 위험하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가장 큰 특징,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죠? 뭔가 악재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케미칼인가요? 그거, 급락시켜가지고 완전히 3달 동안 올린 거 한 번에 장대음봉으로 뺐던 게 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 일단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자자 동향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기관 쪽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렸던 것이 누굽니까? 끌어올렸던 것은 기관 쪽이에요. 근데 기관이 처음으로 좀 매도로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이미 고점에서 차익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바뀌면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차익을 하고 기관 쪽에서 그 물량을 받아주면 2차 상승이 보통 나오기 마련인데 기관 쪽에서도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점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한참 동안은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수급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밑에 있는 게 스토캐스틱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의 흐름들을 보시면 상승이 쭉 나와서 고점에서 지표가 놀다가 한번 어디까지 62하권까지 내려와서 한번 더 쳐주면은 그때부터는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가서 놀다가 50에서 6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쳐주면은 그 다음에는 조정을 세게 받는 이런 흐름들. 여기에서도 고점에서 놀다가 60 이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표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주가 조정이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주가가 고점 올라가서 계속 놀았죠. 계속 놀다가 60 이하로 5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서 내려오는 과정.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뭐 35,000원대까지도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어떤 수급 흐름들이 아닌가, 기술적 흐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SK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요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대형주 포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즈 서우만 전문가가요. 오늘 장에서 첫 번째 특징주로 꼽아보신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종합 반도체 제조업체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오늘 장에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조심할 종목 중에 하나여서 오늘 장 특징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꼽아주셨는데요. 트럼프 수혜주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까지도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또 전문가님이 트럼프 공약과 관련해서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주셨는데 그때 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전문가님. 완벽하죠. 네, 완벽합니다. 네. 오늘 실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이제 도지 형태로 끝났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을 하거나 오늘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크게 재미는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공약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토목공사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보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뭐 대규모 인프라 공사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이 어디에 의존을 했냐면 중국 쪽에 의존을 했습니다. 왜? 그 두산 바켓, 그죠? 바켓이죠? 이 바켓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거를 하고 있었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주로 어디?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켓의 실적은 그냥 그랬다고요. 여기에다가 바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물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켓의 판매량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는 뭐냐면 중국 쪽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인프라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중국 경쟁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일본 경쟁업체들의 판매량이 늘고 이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쪽에 이제 이미 진출을 했는 두산 바켓 뭐 진출한 게 아니라 뭐 미국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 바켓의 어떤 실적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굴삭기 어떤 판매량들이 증가를 하고 중장비 판매량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일단 오늘 외인과 기관 쪽에서 전부 다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수급들을 볼게요. 오늘 그동안 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뭐 일부 이제 담기는 했어요. 근데 요게 어떤 흐름들이었냐면 과거에 이제 보면은 기관들의 흐름들은 뭐 굉장히 단발성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외인과 기관이 두산 바켓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들어왔다가 상장 무산됐죠. 그러면서 기관 쪽에서 집중적인 매도가 떨어졌어요. 막 하루에 200만 주도 갖다 팔고요.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켓 상장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외인 기관들이 동반순매수하죠.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바켓은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 그러는데 청약이 미달 사태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뭐 다시 한번 뭐 바켓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는 기사를 보신 것처럼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언제 살 거냐? 지금 당장에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기술적 흐름상 보면 바켓 상장 뭐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축 빠졌죠. 빠졌는데 일단 뭐 장대 양봉을 가지고 어제 뭐 1,700만 주에 1,800만 주 가까운 거래량 터뜨리면서 완벽하게 손바뀜을 좀 해놨죠. 그리고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격이 이렇게 돌파하면서 21선과의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월요일장에 내가 이거를 공략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격들을 줄이는 작업,
뭐 5일선과의 이격을 줄이고 10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작업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가격 조정이 아니고 고점에서 계속 버티면서 기간 조정이 될 가능성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5일선과 10일선 만나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007년에 44,7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종목이 거의 4만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3,370원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의 상승들이 과도해 보일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장대 항목 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근데 중장기적인 흐름상으로 본다면 지금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 볼게요. 1년 여기가 1년이죠. 2년, 3년, 4년,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월봉상 정배열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 자체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 중장기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이제 내가 좀 자금이 많고 트레이딩을 잘 못하고 단타를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두산인프라 같은 종목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또 제 아는 지인이 저에게 두산인프라코어를 물어봤었거든요, 전문가님. 물어볼 때 별로 표정 안 좋았죠. 가지고 네,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그룹 자체가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상장한다, 뭐 나스닥 상장한다, 뭐 미국 증시 상장한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빠그러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실패하고 국내에 와서 또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러면서 막 주가가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두산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회생의 발판을 좀 마련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지인분께 매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4%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플레드 서만 전문가가 오늘장 두 번째 특징주로 꼽아주신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트럼프 인프라 투자 공약 수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또 두산 밥켓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수하실 분들 대응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